영상 시작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먼저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리고 그동안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가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잃지 않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편하게 찾아오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움직이게 합니다. 아빠 이번엔 꼭 오려고 했어. 늦가을 비가 갠 공동묘지. 10살 남짓한 남자아이가 젖은 상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다. 한도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의 얼굴, 눈매, 입술 굴곡까지 7년 전 사고로 잃은 아들 현우의 어릴 적 모습과 똑같았다. 설마 아이가 꺼내든 낡은 흑백 사진. 그 속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는 젊은 현우가 있었다. 그리고 도식이 갈라놓았던 그 여자.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매년 이곳을 찾아왔다고 했다. 혹시 이 아이가 현우의 순간 도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자신이 묻어두었던 과거,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선택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과연 이 할아버지는 늦은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리고 상처받은 가족들은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한도식은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엄영숙이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얕은 숨소리가 들렸지만 도식은 그녀가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우면서도 서로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도식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커튼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이 더 편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찻잔에 커피를 타고 설탕 한 스푼을 넣었습니다.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뒤에서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숙은 도식 옆에 서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영숙이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도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현우의 기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몇 시에 나가실 건가요? 점심때쯤요. 당신은? 같이 가야죠.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식은 혼자 남아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식은 올해 68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평생을 일해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고 작업복에서 쇠냄새가 났습니다. 이 일만 잘하면 우리 아들 대학 보내고 좋은데 취직시킬 수 있어. 그는 영숙에게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믿었습니다. 도식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회사는 조금씩 커졌고 직원도 늘어났습니다. 현우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현우는 입사 첫날 밤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식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엄영숙은 65이었습니다. 평생을 주부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의 아침을 차렸고 아들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빨래를 널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저녁에는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반복되었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집이 따뜻하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예요? 된장찌개.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현우는 어릴 때부터 된장찌개를 좋아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이 좋아하는 것을 기억했고 일주일에 2~3번은 꼭 끓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현우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하고 언젠가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주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상은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7년 전 늦가을이었습니다. 현우는 28이었습니다. 회사 생활도 안정되었고 승진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현우야, 이번 추석에는 좋은 사람 데려와라. 아버지, 저 아직 그럴 생각 없어요. 남자가 30 전에는 결혼해야지. 나도 28배 너희 엄마 만났어. 도식은 그렇게 말했지만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무렵 현우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집에 오지 않았고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했습니다. 얼굴은 점점 야위어갔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현우야, 무슨 일 있니? 영숙이 물었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영숙은 걱정스러웠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해 11월 어느 날 도식은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현우 씨가 사고가 났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어디야? 도식은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숙도 택시를 타고 뒤따라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제발.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현우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중앙선을 넘었고 현우의 차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상대 운전자도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도식은 아내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저 벽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답 없는 하늘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척들과 회사 동료들이 왔다 갔습니다. 문상객들은 고개를 숙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도식과 영숙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빈 눈으로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영정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았지만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공동묘지 언덕에 묻혔습니다. 단풍이 지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도식은 흙을 한 줌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흙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야,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 후 7년이 흘렀습니다. 도식과 영숙은 계속 살아갔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들었습니다. 밥을 먹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색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회색빛이었습니다. 도식은 여전히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존경했고 거래처도 믿었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영숙은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요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는 두 사람 목만 차려졌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저녁 드세요. 고맙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으면 영숙은 설거지를 하고 도식은 거실로 나가 신문을 폈습니다. 밤이 되면 각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기일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날만은 함께 차를 타고 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틀지 않았습니다. 도식은 운전대를 잡고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과 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고 봄이면 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묘지에 도착하면 영숙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수건과 물병을 꺼냈습니다. 도식은 뒤따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현우의 묘는 언덕 중턱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묘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닦았습니다. 도식은 잡초를 뽑았습니다. 현우야, 엄마 왔어. 영숙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으로 묘비를 쓸어내렸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돌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도식은 옆에 서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올해도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늦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고 하늘은 높았습니다. 도식과 영숙은 언제나처럼 차를 타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차는 좁은 산길을 올랐습니다. 양쪽으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가 몇 대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묘를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도식은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가시죠. 영숙이 먼저 내렸습니다. 도식은 트렁크를 열고 물통과 청소도구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익숙한 길을 걸었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 도식은 문득 멈춰 섰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현우의 묘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그림자였습니다. 저기 누가 있네요. 영숙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아이였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젖은 종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빠 이번엔 꼭 오려고 했어.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고 가늘었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도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매, 그 입술, 그 이마의 성까지 현우였습니다. 어릴 적 현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영숙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을 보지 못한 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상 받았어. 엄마가 꼭 보여드리래. 아이는 젖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상장이었습니다. 비에 젖어 글씨가 번졌지만 모범상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도식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에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에 쥔 상장이 떨렸습니다. 도식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놀라게 했나 보네요. 영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누구 묘에 왔니? 아이는 뒤를 돌아보며 묘비를 가리켰습니다. 아빠 묘요. 순간 도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빠, 이 아이가 현우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너는 누구니? 도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호예요. 한민호. 한민호. 성이 같았습니다. 도식은 비틀거렸습니다. 영숙이 재빨리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도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닳았고 색이 바랬습니다. 이게 우리 아빠래요. 엄마가 그랬어요. 도식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현우가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줍게 웃고 있는 얼굴. 도식은 그 여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자신이 현우에게서 떼어놓았던 그 여자였습니다. 설마. 그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영숙은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야. 민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세요? 도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그날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식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도식은 사진을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호의 목소리에 도식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현우와 똑같았습니다. 맑고 순수했습니다. 응, 괜찮다. 도식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너 여기 자주 오니? 네. 엄마랑 매년 와요. 오늘은 혼자 왔어요. 혼자? 영숙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엄마가 일하러 가셔서요. 저보고 먼저 다녀오래요. 민호는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이 두 줄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좋아하는 거래요. 영숙은 목이 메었습니다. 현우는 어릴 때부터 김밥을 좋아했습니다. 소풍 갈 때마다 영숙이 싸주던 것이었습니다. 도식은 사진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너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보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도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엄마는 뭐라고 하시니? 아빠에 대해서.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대요. 나를 많이 사랑했대요. 그래, 도식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영숙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배고프지 않니? 할머니가 뭐 좀 사줄까? 괜찮아요. 저 집에 가야 해요. 민호는 상장을 조심스럽게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아빠, 다음에 또 올게요. 아이는 가방을 메고 일어났습니다. 도식과 영숙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민호는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식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그림자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당신, 영숙이 도식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아이 현우의 알아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놓인 상장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웠습니다. 도식은 운전대를 잡았지만 정신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그때 일 기억해요? 무슨 일요? 현우가 그 여자애를 데려왔을 때 도식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기억합니다. 나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당신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도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나는 당신만 믿고 따랐어요. 당신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우리 손주가 있었어요. 7년 동안 몰랐어요. 여보, 당신 때문이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현우를 죽였어요. 도식은 얼어붙었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습니다. 미안하오. 도식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영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도식은 차를 몰았습니다. 집까지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7년 전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현우가 집에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영숙은 반갑게 맞았습니다. 차를 내오고 과일을 깎아주었습니다. 도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언제부터 만났는데? 1년쯤 됐어요. 1년. 도식은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지영 씨, 집은 어디고 뭐 하시는 분이요? 인천에서 왔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요. 지금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내 어릴 때 사고로 형제는? 없어요. 혼자예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현우야, 너 잠깐 나와봐라. 도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우는 아버지를 따라 서재로 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버지, 안 돼. 도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지영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넌 그 여자를 얼마나 알아? 1년 동안 만났어요. 잘 알아요. 1년이 뭐가 대수야. 집안도 변변치 않고 부모도 없고 하는 일도 시원찮아.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야. 앞날이 창창해. 그런데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어떡해? 그런 여자라니요.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지영이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신 게 뭐가 잘못이에요? 집안이 가난한 게 죄예요. 조용히 해. 도식도 소리를 높였습니다.
넌 아직 어려. 세상 물정을 몰라.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야. 저는 지영이랑 결혼할 거예요. 안 돼. 내가 절대 허락 안 해. 왜요? 왜 안 돼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난 지영이를 사랑해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도식은 책상을 쳤습니다. 넌 지금 감정에 휩쓸려 있어. 정신 차려라. 그 여자는 안 돼. 아버지, 그만하고 나가. 그 여자 데리고 당장 나가. 현우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영숙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당신은 몰라요. 도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 장래를 위해서야. 나중에 날 고마워할 거요. 하지만 현우는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현우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도식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그는 서재로 가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습니다. 현우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도식은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현우의 대학 졸업 사진이 있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 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현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식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현우야, 미안하다. 하지만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식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회사에 가지 않고 차를 몰았습니다. 묘지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식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나이든 관리인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 한현우 묘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관리인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현우 씨요. 2018년에 등록되셨네요. 네. 혹시 그 묘에 다른 분이 오시나요?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매년 한 번씩 여자분이 오십니다. 아이를 데리고요. 그 여자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조용하고 단정한 분이었어요. 말씀은 별로 없으시고. 혹시 연락처를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서요. 도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식은 차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인천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지영도 인천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인천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인천 구도심은 낡은 건물들로 가득했습니다. 도식은 차를 세우고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시장을 지났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놀이터였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또래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저씨, 누구 찾으세요?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네. 박지영이라는 분 아십니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지영? 혹시 작은 카페 하는 그 아가씨? 도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카페요? 네. 여기서 2블록 가면 작은 카페가 있어요.
거기 사장님 이름이 박지영이던데.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도식은 감사 인사를 하고 서둘러 걸었습니다. 카페는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작고 아담한 가게였습니다. 간판에는 작은 쉼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도식은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손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도식은 숨이 멎었습니다. 박지영이었습니다. 7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지영도 도식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그녀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식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오셨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도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아가세요.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영 씨, 제발요. 우리 그냥 조용히 살게 내버려 두세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우는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그 말이 도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하다고요?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현우는 당신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당신이 우릴 갈라놓았잖아요. 알아요. 다 내 잘못이요. 잘못을 알면 뭐해요? 이미 늦었어요. 지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를 만났소. 지영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묘지에서 아이를 봤소.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나는 몰랐소. 현우에게 아이가 있는 줄.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지영은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도식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지영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제발 우릴 그냥 내버려둬요. 우린 당신 없이도 잘 살았어요. 하지만 민호는 내 손주요. 손주라고요? 지영이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손주라고 하세요? 7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제가 혼자 배불러 오고, 혼자 낳고, 혼자 키울 때 어디 계셨어요? 도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어요. 지영은 문을 닫았습니다. 도식은 밖에 남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영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도 할아버지로서도. 저녁이 되어 도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인천에요. 인천. 왜? 도식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영이를 만났소.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박지영을요? 네. 카페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요? 뭐라고 하던가요? 도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 보자마자 돌아가래요. 우리한테 자격이 없대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뭘 해줬다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도식이 물었습니다. 뭐려? 민호요. 우리 손주를 그냥 둬야 할까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7년 동안 몰랐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지만 현우의 아들이오.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운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남긴 유일한 흔적인데 그걸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하지만 지영이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할 수도 없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도식은 결심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현우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든 아이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영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도식은 다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영이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도식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죄송하오. 하지만 할 말이 있어. 전 들을 말 없어요. 제발 5분만요. 5분만 시간을 주시오.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오세요. 지금은 바빠요. 도식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해가 지고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이 도식 앞에 앉았습니다. 뭐가 하고 싶으신데요? 나는 민호를 만나고 싶소. 안 돼요. 한 번만이라도. 안 된다니까요. 지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호는 당신을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내 손주요. 손주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당신은 현우한테 뭘 해줬어요? 도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현우는 당신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반대한다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미안하오. 미안하다는 말은 그만하세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현우는 당신한테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당신이 우릴 축복해주길 바랐어요. 도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반대했죠. 그래서 현우는 저한테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아버지를 설득하겠다고. 지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났어요. 현우는 저한테 오는 길이었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 빗길에서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 내 잘못이오. 내가 아들을 죽였소. 알아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릴 내버려둬요. 제발. 도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도 되겠소?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행복한가요?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최선을 다해 키우고 있어요. 다행이요. 도식은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멈췄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면 연락 주시오. 그는 명함을 카운터에 놓고 나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식은 차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난 7년이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도식은 며칠간 집에만 있었습니다. 회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당분간 휴가를 낸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응, 좀 쉬어야겠어.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영숙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당신, 밥은 먹어야죠. 입맛이 없소. 그래도 영숙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각자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도식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식은 서재에 앉아 현우의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7년 동안 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현우의 일기장, 사진,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식은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현우의 글씨가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지영이를 만났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그녀의 미소가 참 예뻤다. 도식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영이와 데이트했다. 한강을 걸었다. 바람이 시원했다. 그녀 손이 참 따뜻했다. 또 넘겼습니다. 아버지께 지영이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 아버지는 분명 반대하실 것 같다. 도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지영이를 집에 데려갔다. 아버지 표정이 안 좋으셨다. 걱정했던 대로다. 아버지와 크게 싸웠다. 지영이를 포기하라고 하셨다.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화를 내셨다. 도식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상자 바닥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봉투는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도식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받는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도식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현우의 글씨였습니다. 아버지께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직접 말씀드려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저는 지영이를 사랑합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영이의 집안을 걱정하십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변변한 재산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영이는 착하고 따뜻하고 저를 진심으로 대해줍니다. 아버지, 제발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지영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현우 올림.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도식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울음소리가 서재를 채웠습니다. 영숙이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영숙은 다가가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일어나요. 도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요.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요.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소. 아들의 마음을 몰랐소. 영숙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우가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다 내 잘못이요. 도식이 말했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렸소. 내가 현우를 몰아붙였소. 당신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요. 난 그저 당신 뒤에 숨어 있었어요. 현우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뭐려? 민호요. 그 아이를 위해서.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이가 우릴 만나주지 않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현우가 남긴 아이인데 영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어요. 도식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도식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노력해 봅시다. 다음 날 도식은 인천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영숙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영이 카운터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영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힘드시죠? 알아요. 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지영 씨, 도식이 나섰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현우한테도 당신한테도 다 내 잘못이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세요. 하지만 민호는 민호는 제가 잘 키우고 있어요. 당신들 필요 없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숙이 한 발 다가갔습니다. 지영 씨, 우리도 민호가 보고 싶어요.
현우가 남긴 유일한 아이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7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았으면 진작 찾아왔을 거예요. 우리도 손주가 보고 싶어요.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영숙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영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요. 민호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상처 주지 않을게요. 그냥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영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영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만이에요. 딱 한 번만. 영숙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민호가 싫어하면 다시는 오시면 안 돼요. 그러겠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숙은 지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도식과 영숙은 약속 장소에 나왔습니다.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떨려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소. 도식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지영과 민호였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식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 영숙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자. 지영이 민호를 벤치에 앉혔습니다. 도식과 영숙은 맞은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민호야, 이거 받을 수 있니? 민호는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손목시계였습니다. 이건 내 아빠가 어렸을 때 차던 시계야. 영숙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 이제 내가 가져. 민호는 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된 시계였지만 잘 닦여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도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너 학교는 잘 다니니? 네, 공부는? 잘해요. 친구들도 많고? 네, 짧은 대답들만 이어졌습니다. 영숙은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이야기해주세요. 도식과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빠는 참 착한 아이였어. 어렸을 때부터 효자였지. 어떻게요? 할머니가 아프면 늘 곁에 있어줬어. 물도 갖다 주고, 약도 챙겨주고, 영숙의 눈에 그리움이 담겼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어. 선생님들이 다 좋아하셨지. 민호는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도식도 말했습니다. 아빠는 축구를 좋아했어.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축구했지. 저도 축구 좋아해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럼 아빠를 닮았구나. 도식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민호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지영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그 이야기는 괜찮아요. 도식이 말했습니다. 교통사고였어. 비 오는 날이었지.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저 보러 오시다가 그러셨대요. 도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현우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민호 100일이었거든요. 곧 간다고 했어요. 100일.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지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는 끝까지 우리를 생각했어요. 도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이후 조금씩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2주에 한 번. 민호도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아빠랑 엄마 결혼 반대하셨어요? 도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잘못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러는데요. 할아버지가 엄마 싫어하셨대요. 민호의 말에 도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싫어한 게 아니야. 그럼요? 할아버지가 어리석었어. 잘못 판단했지. 도식은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내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정말 미안해. 민호는 한참 할아버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도 후회하시는구나. 그래, 매일 후회해. 엄마가 그랬어요. 후회하는 사람은 용서해줘야 한대요. 민호의 말에 도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남자는 안 운대요. 민호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도식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만남은 허락했지만 마음은 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영 씨, 혹시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주시오. 필요 없어요. 카페 운영도 힘드실 텐데. 혼자서도 잘해왔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들한테 빚지고 싶지 않아요. 빚이 아니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오. 아니에요. 당신들은 이미 충분히 했어요.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 만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도식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이 말했습니다. 당신, 지영이 마음을 이해해요. 알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빼앗았어요. 이제 와서 베푸는 척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오? 기다려요. 진심이 통할 때까지. 영숙의 말에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민호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림 대회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또 상 받았어요. 민호가 전화로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호 대단한데? 영숙이 기뻐했습니다. 주말에 보러 갈게요. 상장 보여줄게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도식도 따라 웃었습니다. 민호 덕분에 우리도 살맛나는구만. 그러게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영숙이 불렀습니다. 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소. 우리 잘하고 있소. 도식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는 게 다행이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영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민호를 만나게는 해주지만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언제쯤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도식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기를, 언젠가는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기를.
그 희망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식과 영숙은 묘지를 찾았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묘비를 덮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영숙이 묘비를 닦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식은 옆에 서서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현우가 쓴 편지였습니다. 현우야, 도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 편지 이제야 읽었어. 7년이나 지나서 바람이 편지를 흔들었습니다. 너는 아버지한테 축복받고 싶었구나. 난 그것도 몰랐어.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영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식과 영숙은 돌아보았습니다. 지영과 민호가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영숙이 놀랐습니다. 지영은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 고마워요. 우리도 몰랐네요. 민호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절을 했습니다. 세배 받으세요. 그래, 우리 민우. 새해 복 많이 받아. 영숙은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묘 앞에 섰습니다. 나란히 절을 했습니다. 현우야, 우리 모두 왔어. 새해에도 잘 지켜봐줘. 영숙이 말했습니다. 민호가 가방에서 떡을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가 만든 떡이에요. 맛있어요. 묘비 앞에 떡을 놓았습니다. 도식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함께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묘지를 내려오는 길, 민호가 먼저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새 어른이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도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 씨, 네,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집에 들르시지 않겠소? 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떡국이라도 함께 먹으면 좋겠어요. 영숙이 거들었습니다. 민호도 좋아할 거예요. 우리 집 떡국 맛있어요. 민호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가요. 저 떡국 좋아해요. 지영은 아들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고마워요. 영숙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영과 민호는 처음 들어오는 집이었습니다. 넓고 정돈된 거실이었습니다. 앉아요. 편하게 있어요. 영숙이 안내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두리번거렸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현우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저 사람 우리 아빠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네, 아빠야. 도식이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학창시절 현우, 졸업식 현우, 회사원 현우. 아빠 멋있었네요. 그럼 우리 현우 잘생겼지. 영숙이 주방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영숙이 부엌에서 떡국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민호야, 손 씻고 와. 예. 민호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새 얼음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 씨, 오늘 와줘서 고맙소. 아니에요. 민호가 좋아해서요. 그래도 당신한테는 힘든 일일 텐데.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 잠깐 이리 와요. 도와줄 거 있어요. 지영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두 여자는 나란히 섰습니다. 영숙은 팔을 썰고
지영은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지영 씨,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진작 당신을 도왔어야 했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난 엄마예요. 며느리를 지켜줬어야 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난 남편만 믿고 따랐어요. 당신 편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지영은 그릇을 놓고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영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죠? 힘들었어요. 아들 잃고 7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식탁에 떡국이 차려졌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자, 먹자. 도식이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민호가 크게 말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더 먹어. 영숙이 민호 그릇에 떡을 더 넣어 주었습니다. 도식은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영 씨, 입에 맞소? 네, 맛있어요. 지영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민호는 거실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민호가 서재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그건 할아버지 방이야. 들어가 봐도 돼요? 도식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어가 봐. 민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아빠 맞죠? 그래, 5살 때야. 도식이 옆에 섰습니다. 이건? 7살. 초등학교 입학시. 아빠 귀여웠네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도식도 따라 웃었습니다. 너도 아빠 닮아서 귀엽단다. 민호는 계속 사진을 넘겼습니다. 중학생 현우, 고등학생 현우. 할아버지,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도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착했어. 정말 착한 아이였지. 저한테도 착했을까요? 물론이지. 너를 정말 사랑했을 거야. 민호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전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해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다 얘기해 줄게. 도식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자주 올 수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와. 정말요? 정말이야.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식은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지영과 민호가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지영이 인사했습니다. 우리가 더 고마워요. 또 와요. 영숙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럴게요. 지영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도식과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영과 민호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영숙이 불렀습니다. 응? 오늘 좋았어요. 나도 그렇소. 도식이 아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우리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소. 그렇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이 돌았습니다. 그 후로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만남이 2주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민호가 축구공을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축구해요. 축구, 할아버지 늙었는데.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도식은 웃으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민호가 공을 찼습니다. 도식이 받았습니다. 오, 할아버지 잘하시네요. 할아버지도 옛날엔 축구 좀 했단다. 두 사람은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영숙과 지영은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보기 좋네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남편이 저렇게 웃는 모습 오랜만이에요. 영숙도 웃었습니다. 어머님, 지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저 사실은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 네, 아버님, 어머님 만나는 게 혹시 민호를 빼앗아 갈까봐. 영숙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민호는 당신 아들이에요. 하지만 우린 그냥 가끔 보고 싶을 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고맙기는. 우리가 더 고맙지. 두 여자는 서로 미소 지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민호는 새학년이 되었습니다. 5학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반장 됐어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와, 우리 민호 대단한데? 도식이 민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워진 것 같은데. 잘 먹고 있구나. 네, 엄마가 많이 먹으래요. 영숙이 간식을 가져왔습니다. 자, 먹어. 샌드위치 만들었어. 와, 고마워요. 민호는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도식은 옆에 앉아 민호를 지켜보았습니다. 민호야, 예, 너 꿈이 뭐니?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의사요. 의사. 왜?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싶어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할아버지는 뭐 하세요? 할아버지, 회사를 운영해. 어떤 회사요? 기계 만드는 회사야. 멋있다.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언젠가 할아버지 회사 구경 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도식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도식은 용기를 냈습니다. 지영 씨, 잠깐 할 얘기가 있어. 네, 지영이 돌아보았습니다. 민호 교육비 말이오. 교육비요? 우리가 도와주고 싶소. 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들어주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오. 도식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민호는 우리 손주요. 손주 교육은 할아버지가 도와야지.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알아요. 당신이 훌륭하게 키우고 있다는 거. 하지만 도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현우한테 못해준 것들이 있소. 이제라도 민호한테는 해주고 싶소.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숙이 거들었습니다. 지영 씨, 우리 마음 받아줘요. 그게 우리한테 위로가 돼요. 지영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주겠소. 민호 앞에서는 절대 돈 얘기하지 마세요. 민호가 부담 느낄까 봐요. 물론이요. 그리고 필요한 것만 도와주세요. 과하게 하지 마세요. 알겠소. 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감사히 받을게요. 고맙소. 도식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민호의 생일이었습니다. 11살이 되었습니다. 도식과 영숙은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도 사고 선물도 샀습니다. 민호야, 생일 축하해. 와, 고마워요. 민호는 케이크 앞에 섰습니다. 초를 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호야, 소원 빌었니? 영숙이 물었습니다. 네, 무슨 소원?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민호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선물을 열었습니다. 새 축구화였습니다. 제가 갖고 싶던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잘 골랐네. 도식이 뿌듯해했습니다. 민호는 신발을 신어보았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완벽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머니. 민호는 두 사람을 꽉 안았습니다. 도식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현우야, 내 아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어. 보고 있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행복해.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감사해요. 우리가 더 감사하지. 도식이 웃었습니다. 민호 덕분에 우리도 다시 살아가고 있어. 그런가요? 그럼요. 민호가 없었으면 우린 아직도 슬픔 속에 갇혀 있었을 거요.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우리한테 희망을 줬어.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도 기뻐할 거예요. 그럴 거요. 분명히.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따뜻한 빛이 네 사람을 비췄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질문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우리 가족 맞죠? 도식과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가족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우리는 한 가족이란다.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가족이 생겨서 기뻐요. 그 말에 세 어른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현우가 남긴 선물, 민호. 그 아이가 부서진 가족을 다시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현우야, 고맙다. 민호를 남겨줘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현우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오래도록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울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가족으로서 여름이 왔습니다. 민호는 방학을 맞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만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카페 리모델링을 해야 해서요. 물론이지. 얼마든지. 영숙이 반가워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랑 재밌게 놀자. 네. 민호는 가방을 들고 할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도식과 영숙은 민호를 위해 방을 준비했습니다. 현우가 쓰던 방이었습니다. 민호야, 이 방 써. 영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 아빠 방이었죠? 응. 내 아빠가 고등학교 때까지 쓰던 방이야. 민호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오래된 공책들이 있었습니다. 현우의 필기가 빼곡했습니다. 아빠 글씨 예쁘네요. 그렇지? 내 아빠 공부도 잘했어. 민호는 공책을 넘겼습니다. 낙서도 있었습니다. 축구공 그림, 자동차 그림. 할머니, 이거 제가 가져도 돼요? 그럼. 내 아빠 거니까 내가 가져. 민호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를 따라 회사에 갔습니다. 공장을 구경했습니다. 와, 기계가 엄청 많아요. 그렇지? 이 기계들이 부품을 만든단다. 도식이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이런 회사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열심히 하면 뭐든 할 수 있어.
민호는 기계들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손자분이신가요? 응. 우리 손주 민호야. 잘생겼네요. 민호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식과 민호는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민호야, 뭐 먹고 싶어? 저는 뭐든 좋아요. 그럼 냉면 먹을까? 좋아요. 두 사람은 냉면을 먹었습니다.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저 할아버지랑 있으면 좋아요. 민호의 말에 도식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도 민호랑 있으면 좋아. 정말요? 정말이야. 도식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뭐예요? 너 할아버지 싫지 않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할아버지가 예전에 내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거든.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대요. 그래. 그리고 할아버지는 지금 착해요. 그게 더 중요하대요. 도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왜요? 그냥 고마워.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민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민호야, 밥 먹자. 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완전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민호는 밥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TV를 봤습니다. 민호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손 잡아도 돼요? 그럼. 영숙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TV에서 가족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화면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저런 가족 같아요? 물론이지. 근데요. 민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왜? 무슨 말 하려고? 아니에요. 그냥요. 영숙은 민호를 안아주었습니다. 민호야, 우리는 가족이야. 진짜 가족. 네, 할머니. 민호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도식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지영이 민호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고마웠어요. 뭘? 우리가 더 즐거웠어. 영숙이 웃었습니다. 민호 덕분에 집안이 시끌벅적했어요. 지영은 민호를 보았습니다. 민호야, 잘 있었어? 네, 엄마. 너무 재밌었어요. 민호는 신나게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영은 웃으며 들었습니다. 그랬구나. 잘 됐다. 도식이 지영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민호 학원비요. 아버님, 받으시오. 약속했잖소.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감사하지. 가을이 왔습니다. 현우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8년째였습니다. 이번에는 네 사람이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언덕을 올랐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현우의 묘 앞에 섰습니다. 영숙이 묘비를 닦았습니다. 도식이 잡초를 뽑았습니다. 민호는 가방에서 상장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번에도 상 받았어요. 수학 경시 대회에서요.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지영이 꽃을 올렸습니다. 현우야, 우리 모두 왔어. 잘 지내고 있어. 네 사람은 나란히 절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단풍잎이 흩날렸습니다. 도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야, 아버지 왔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늦게라도 민호를 만나게 돼서 고맙다. 영숙도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도 있어. 민호 잘 크고 있어. 내가 보면 자랑스러워할 거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해주세요. 엄마도 행복해요.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야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네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나뭇잎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묘지를 내려오는 길, 민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도 우리 보고 있을까요? 그럼, 분명히 보고 있을 거야. 어디서요? 도식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하늘에서, 민호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보고 있어? 나 민호야. 민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영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숙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 가서 밥 먹고 가요. 네, 어머님. 네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영이 도왔습니다. 지영 씨,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당신 정말 훌륭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를 이렇게 잘 키웠어요. 혼자서.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고마워요. 우리를 받아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두 여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자, 먹자. 도식이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의 학교 이야기, 카페 이야기, 회사 이야기. 평범하지만 따뜻한 대화들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셨습니다. 민호가 하품을 했습니다. 졸리니? 조금요. 그럼 오늘 여기서 자고 가. 영숙이 제안했습니다. 지영이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민호 방도 있는데. 그럼 감사히. 민호는 할머니 손을 잡고 방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새 얼음만 남았습니다. 도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네. 민호 우리 성을 쓰게 할 수 없겠소? 지영은 놀랐습니다. 성이요? 박민호가 아니라 한민호로요. 이미 한민호긴 하지만 호적에도 정식으로. 지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호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시오. 민호가 원하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아침을 차려놓았습니다. 잘 잤니? 네, 완전 잘 잤어요. 아침을 먹으며 지영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뭐예요? 너 할아버지 성 쓰고 싶어? 민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아버지 성이요? 응. 지금은 엄마 성 박민호잖아. 한민호로 바꾸는 거야. 민호는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제가 한민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 손자로. 민호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저 한민호 될래요. 도식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네. 그럼 완전히 할아버지 손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민호는 신이 났습니다. 와, 좋다. 빨리 바꿔요. 영숙은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민호, 고마워.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이 바뀌었습니다. 한민호. 정식으로 한도식의 손자가 되었습니다. 민호야, 축하해. 영숙이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손주네.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식은 민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우리 손주가 돼줘서. 저도 좋아요, 할아버지.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트리를 꾸몄습니다. 민호야, 여기 별 달아봐. 네. 민호는 의자에 올라가 별을 달았습니다. 완벽해요.
트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예쁘다. 민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치킨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많이 먹어.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도식과 영숙은 민호에게 자전거를 선물했습니다. 와, 제가 갖고 싶던 거예요. 그래, 잘 됐다. 민호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그렸어? 네, 미술 시간에 그렸어요. 영숙은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정말 고마워. 도식도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도식은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호야, 이 그림 할아버지 평생 간직할게.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우리 민호도 복 많이 받아. 도식은 세배돈을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영숙은 떡국을 끓였습니다. 자, 먹어야 나이 먹는다. 민호는 떡국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 12살이에요. 그래, 많이 컸네. 지영도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도 복 많이 받아요. 영숙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요. 네, 어머님. 봄이 다시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네 사람은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벚꽃 나무 아래 돗자리를 폈습니다. 와, 꽃이 정말 예쁘다. 민호가 감탄했습니다. 영숙은 김밥을 꺼냈습니다. 자, 먹자. 모두 김밥을 먹었습니다. 도식은 벚꽃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참 아름답구만. 그러게요. 지영도 하늘을 보았습니다. 현우도 이런 날 좋아했어요. 그랬지. 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벚꽃잎을 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아빠한테 갖다 드릴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민호는 꽃잎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묘지를 찾았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꽃잎을 꺼냈습니다.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아빠, 벚꽃이에요. 예쁘죠?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날렸습니다. 도식이 말했습니다. 현우야, 우리 잘 지내고 있어. 민호도 건강하고. 영숙도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잘 돌볼게. 지영이 말했습니다. 현우야, 보고 싶어. 항상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우리 행복해.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할아버지, 할머니 생겼어. 이제 가족이 많아졌어. 아빠도 기쁘지? 네 사람은 묘 앞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갈까? 도식이 말했습니다. 네. 네 사람은 묘지를 내려왔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좋아요.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도식은 백미러로 뒷자리를 보았습니다. 민호가 엄마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숙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도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야, 고맙다. 민호를 남겨줘서. 덕분에 우리 다시 살 수 있었어. 차는 천천히 달렸습니다. 석양이 차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도식이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무겁네. 제가 할게요, 아버님.
지영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할게. 도식은 민호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잘 자라, 민호야. 도식은 민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영숙과 지영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호 잘 잤어요? 응. 곤히 자네. 도식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참 고요하네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도식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현우야, 저기 있니? 우리 보고 있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도식은 그것이 현우의 대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지영 씨, 도식이 말했습니다. 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제가요? 왜요? 우리를 용서해줘서.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영숙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민호를 위해서라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와, 대단한데. 할머니, 축구 시합에서 골 넣었어요. 우리 민호 최고야. 민호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밝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도식과 영숙은 손주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지영도 카페를 잘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네 사람은 자주 모였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주말에도 가족으로서. 어느 날 도식은 민호와 단둘이 산책을 했습니다. 민호야. 네, 할아버지. 너 꿈이 아직도 의사니? 네. 사람들 고쳐주고 싶어요. 그래. 좋은 꿈이야. 도식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고마워요, 할아버지. 민호야, 할아버지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뭐예요?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할아버지 소원이야. 민호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도 행복하세요? 그럼. 너 덕분에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 민호는 할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행복해요. 할머니도요. 우리 가족 모두요. 도식은 손주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우리 가족이 돼줘서. 전 원래 가족인데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도식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그날 밤 도식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현우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께. 저는 지영이를 사랑합니다. 도식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현우야, 미안했어. 그때 내 말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민호 덕분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고맙다, 아들아.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도식은 그것이 현우의 대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도식은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중 가장 밝은 별이 현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자라, 현우야. 우리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도식은 불을 껐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영숙이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뭐해? 민호 목도리 뜨고 있어. 겨울에 입으라고. 그렇구만. 도식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보, 영숙이 불렀습니다. 응?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잘하고 있어. 다행이에요.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도식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고 따뜻한 달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도 채웠습니다. 오랜 어둠 끝에 찾아온 빛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은 희망이었습니다. 민호라는 선물, 현우가 남긴 마지막 사랑, 그것이 부서진 가족을 다시 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함께, 끝. 묘지 언덕 위 현우의 묘비 앞,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묘비에는 새로운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그리고 영원한 가족.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영, 민호 올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잎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현우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그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별 후에도, 시간이 흘러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인연으로, 영원히. 구독하시면 더 많은 시니어 감성 영상과 인생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남아있다면 이 채널에서 함께 조금씩 풀어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위로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